내일장 빅피처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우리에게 입을 쫙 벌리게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빨리 가담해야겠다를 부르는 건지 아니면 잠시 쉬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지금 밀당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심리의 밀당이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민우 대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여러 종목들이 정말 놀라워요. 네. 하락 종목 수가 많다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포모를 더 자극하니까 네. 지금 여기서 올바른 판단이 무엇일까 싶게 합니다. 내일장에도 오를까 궁금한 쪽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로봇. 네. 오늘 그간 안 움직였었던 로봇주들까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아서 쉽게 꺾이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주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젠슨왕 CEO가 방문하고 나서 네. 한 달 동안 로봇주가 이제 17%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기업 실적보다는 사실 기대감이 더 수급에 영향을 미쳐갖고 그래서 반영이 돼서 밸류가 재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이제 일산 킨텍스에서 로봇월드가 있죠. 수요일부터 요거에 350여 개 업체가 참여해서 로봇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시제품도 내놓는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 로봇 기업들의 실적, 영업이익 같은 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기업이 적자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전에 한 5년, 6년 전에 테슬라처럼 네. 전혀 실적은 없더라도 이게 미래에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들어 줄 것 같은 기대감이 이제 밸류에 반영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는 순전히 기업을 밸류를 기존까지 이제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급을 얼마나 따라가는지 수급이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요거를 좀 보고 따라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급 연속성이 이제는 중요한 구간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로봇주를 바라보는 이유야 말씀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종목을 보아야 하는가는 이제부터 조금씩 의견이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꽤나 여름 뜨거웠었던 때부터 우리가 끌고 왔었던 부분인지라요. 하지만 여전히 로보티즈네요. 네, 그렇죠. 사실 대장주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주가로 봤을 때는 다른 대장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로봇이라는 테마 전체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네. 매출과 수익이 안정적으로 좀 나고 있다. 그게 이제 전체 시총에 비해서 작다고 하더라도 안정적 수익을 내고 있는 게 이제 로보티즈죠. 대장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협동 로봇이나 아니면 다른 휴머노이드나 이런 모든 로봇에서 이제 로봇의 동작을 조절하는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로보티즈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액추에이터를 독점적으로 공급한다고 볼 수 있는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 업종에서 로봇 테마에서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에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로보티즈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다른 로봇 테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리스크를 좀 품고 있는 거죠. 대기업 계열사나 대기업이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는 로봇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같은 경우 지속적인 자금 유입이 가능하다 볼 수가 있지만 네. 작은 로봇 업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수급에 대한 불안함이 지속된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 대장이 또 로보티즈였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기서 또 핵심 포인트 착안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없어? 아직도 없어? 바로 들어와. 이렇게 네. 가야 될까요? 네, 실제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상승하는 종목이 한 400개 정도가 약간 높고 하락하는 종목이 대략 한 800개 가까이 한 7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투자자 여러분이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는데 나는 이만큼 지수 상승만큼 올라오지 못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현금을 이만큼 또 가지고 계시냐 이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금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 로봇에 대한 테마를 조금 따라가실 수는 있겠지만 여기다가 너무 큰 비중을 넣지는 마시고 기술적인 흐름, 그러니까 수급
여력을 좀 보시고 그리고 그냥 짧게 보시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정 부분의 비중 관리 중요해 보입니다. 자, 양대 시장 지금 현재 구간 동시호가 구간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4,209선, 코스닥은 914선으로 현재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네요.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11월 3일 월요일 11월의 새로운 또 출발을 알리는 시장입니다. 오늘 장도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HD현대도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도 오늘 장중에 또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잠시 후에 주가 흐름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양지수는 또 한 번 고점을 경신하면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코스피 지수 4,221선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3%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코스닥도 1.58% 올라가면서 914선에서 오늘 마무리 지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보다 코스피는 훨씬 더 탄력적인 흐름을 나타냈고요. 달러원 환율은 다만 4원 40전 정도 올라가면서 1,428원 80전 부근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많이 팔았습니다. 7천억 원 넘게 매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개인 쪽에서 오늘 많이 사들이는 분위기였죠. 7,500억 원 넘게 사들였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400억 원가량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또 외국인들이 많이 담았습니다. 3,700억 원 넘게 샀고요. 기관도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 반면에 개인들은 파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머니맵 열어볼 텐데요. 오늘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는 좋았지만 여전히 대형주 장세입니다. 상승한 종목 수보다 하락한 종목의 수가 월등히 더 많기도 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또 한 번 반도체, IT 투톱이 있겠죠. 삼성전자 이제 11만 전자를 보게 됐고요. SK하이닉스는 60만 닉스 그를 훌쩍 넘어서 SK증권에서는 이제 PER로 밸류를 따져야 된다. 100만 원의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리포트까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깐부 회동 이후에 그 엔비디아 효과를 받아가면서 오늘도 이렇게 강세를 보여줬고요. 한미 반도체는 1%가량 하락했지만 이오테크닉스와 이수페타시스 등등의 종목들 오늘도 반도체 안에서도 신고가가 나온 종목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1% 가까이 좀 하락하면서 끝났고요. 제약 바이오 쪽 체크를 해보시면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알테오젠이 되겠습니다. 7%가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외에도 ABL 바이오와 리가켄 바이오, SK 바이오팜까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끝났고요. 여기에 휴젤은 소폭 올라갔지만 또 보톡스 관련해서 수출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해운 쪽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화해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할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서 얘기 드린 대로 HD현대중공업과 HD한국조선해양 장중에 호실적이 나왔지만 우선은 최근에 또 주가가 많이 올랐던 만큼 오늘은 1%가량 소폭의 상승으로 좀 끝이 났고요. 삼성중공업은 2%가량 쉬어가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 종가상으로는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현대차는 장중에 또 신고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워낙에 완성차부터 해서 많이 올랐던 탓인지 오늘은 다소 숨고르면서 끝났습니다. 여전히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다 보니 유틸리티 쪽 HD현대일렉트릭부터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까지 변압기 3사가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우주항공 방산 쪽도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한화시스템 제외하고는 대표주들 오름세였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롯데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았습니다. 오늘 나란히 6%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에코프로가 7%가 넘게 올라갔고요. 에코프로 BM은 3%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젠슨왕 CEO의 효과 덕분에 또 AI와 로보틱스, 자율주행 이런 쪽들이 시세가 강하게 났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1%대 급등했고요. SPG 비롯해서 로봇 관련주 안에서 신고가 종목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두산이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두산 오늘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두산은 또 한 번 이제 황제주에 등극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게임 엔터 쪽에서도 오늘 엔터주들의 좀 주목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가운데 엔터주도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실적 시즌이니만큼 계속해서 실적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훑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1위는 SK 하이닉스가 기록했습니다. 62만 원으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삼성전자 11만 1,1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외에도 한화솔루션,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도 좋았죠. 신성 ENG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IT 투톱과 함께 네이버 올라와 있고요. 한화오션, 두산 로보틱스가 눈에 띕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상장한 종목입니다. AI 모델 경량화 관련한 종목인데요. 노타가 화려하게 데뷔를 했죠. 240% 급등하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로봇 관련주들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휴림로봇과 로보로봇 등등, 그리고 대한광통신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도 노타가 1위를 기록했고요. 로봇 관련주가 여기서 더 많이 포착되는 가운데 캠트로닉스 비롯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오늘 시세가 좋았고요. 에코프로와 피롭틱스까지 순위권에서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11월 3일 월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확실히 큰 종목군에서 신고가 잔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끌어주는 쪽은 당연히 오늘 반도체 투탑이지 않았나 싶네요. 오늘 또 월요일이기도 하고 월초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지 싶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여기서 그러면 가는 걸 계속 보냐. 우리가 계속하는 말이 오르는 종목의 수가 적다라는 건데 그러면 오르는 종목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하는 거냐. 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저도. 네네. 자, 내일장 공략 섹터 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뭘 봐야 할까요? 반도체인데 네네. 그 반도체 내에서 부품단에 좀 더 관심을 주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유동성이 더 네. 풀리는 상황이죠. 시장 유동성이 더 풀리면 예전 같으면 뭐 교과서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전체 시장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돈이 많이 풀리면 전체 업종이 다 오르고 뭐 작은 종목도 큰 종목도 다 오르게 되고 사실상 작은 종목 아주 그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은 주도 업종이라는 게 아주 딱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끌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또 실적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죠. 근데 그 산업의 연관 산업도 굉장히 성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반도체 부품을 말씀드리는 게 이게 또 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차나 요즘에 전기차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휘발유나 디젤차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굉장히 좋죠. 뭐 이제 손을 놓고 다녀도 거의 운전의 필요도가 없을 만큼 자율주행 기술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전장 관련된 기술 이런 부분의 부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서 반도체 부품 수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AI 반도체 패키징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굉장히 많은 신규 수요가 창출이 되고 있죠. 이런 거를 감안하게 된다면 반도체 패키징이나 뭐 기판 조립 이런 것들이 안정적 수요 위에 이제 신규 AI 반도체나 그런 패키징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게 섞여져 있으니까 완성 반도체 업체의 협업과 함께 늘어나는 그 반도체 부품의 어떤 실적과 매출 성장이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부품이 근데 좀 적지가 않잖아요. 뭐 삼성전자니 SK하이닉스니 이렇게 쉬운 쪽은 아닙니다. 잘 네. 종목을 선정을 해봐야 할 텐데요. 그래서 저희 탑픽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어디로 챙겨와 주셨을까요? 최근에 흐름이 좀 있는 쪽인지. 삼성전기 오늘도 뉴스가 어마어마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너무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뭐라고 딱 얘기를 하기가 그죠? 그렇습니다. 뭐 이게 부품인지 뭐 아니면 장비인지 그런 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기를 통제하는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의 어떤 성능을 잘 내기 위해서는 기판이나 어떤 전기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필요한데 FCBGA라고 플립칩이죠. 뭐 납땜 같은 거 아크릴판의 초록색
보드에 올려서 붙이는 회로들을 붙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글로벌 경쟁력은 최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1, 2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경쟁력은 뭐 아주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서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AA 산업하고 그 자동차 전장 부분에서의 그 매출이 이것과 함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전장 부품 이쪽과 관련돼서의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MLCC라고 이 세라믹 콘덴서 그러니까 네. 이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장 부분에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유리기판은 상용화 실험 단계가 다 끝났고 2027년부터 공급이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의 먹거리가 거의 확실하게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감안하면 뭐 로봇뿐만 아니고 미래 산업은 확실하게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 삼성전기 뭐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기대 같은 거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기가 최근에 바닥권에서부터 계속 올라왔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는 노려본다면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네, 너무 가파르게 올라와서 제가 이제 욕심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보다는 뭐 좀 더 10% 넘게 올라와서 목표가 단기적으로 27만 원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21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현재 구간에서 27만 원 라인대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죠. 여러분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 통해서요. 더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